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RE100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사 용어에 대해서 최요한 평론가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갑자기 이제 RE100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좀 생소했거든요. 예. 먼저 RE100을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글로벌 기업 애플이 모든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려면은 재생 에너지로만 부품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게 RE100에 애플이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생긴 변화인데 이 RE100은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예, 2014년도에 영국의 비영리 단체 두 곳, 한 곳은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곳하고 한 곳은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 이 두 단체가 2014년도에 이 RE100을 맨 처음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 실제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RE100을 표기한 제품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습니다. 예. RE100이란 영어로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 사용하자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RE100이라는 것이 뭐 UN 같은 정부 기관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게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 2014년에 이걸 만들었느냐? 바로 2014년으로부터 1년 뒤인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파리 예, 기후 협정. 예, 파리 기후 협정. 유엔 기후 회의가 바로 엄청나게 큰 기후 회의가 열리게 2014년 기준으로 열린다. 근데 이 기후 회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윈윈 비즈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13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RE100이에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 모든 전기의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 이걸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RE100에는 몇 개의 기업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게 또 뭐 가입 조건이 뭐 당연히 있겠죠? 2014년 첫 해에는 15개 기업이 가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7년에 113개, 2021년 5월 기준으로 309개.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클라이밋 그룹에 들어갔더니만 전 세계에 349개의 기업이 가입돼 있어요. 많이 가입돼 있네요. 예, 이게 계속 참여 기업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민간 이니셔티브 중에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입하고 싶다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간 전력 소비량 1테라와트 이상이거나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지가 뽑은 1000대 기업 등에 들어가야만 가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개별 사업장으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회사 단위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다 대기업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RE100 기업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대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뭐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셨던 기업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만 해도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휴대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요. 금융기업도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JP 모건 체이스 그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유통이나 제조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조나 유통도 많아요. 지금 그래요? 이케아, GM, 코카콜라 유럽, 이베이, 파나소닉, 유니레버, 테스코. 그러니까
월마트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아리백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백 가입 기업은 어딘가요? 사실은 2020년 재작년 7월 6일 날 LG화학이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성 전략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아리백에 가입한다라고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 안 하고 우리나라 최초 아리백 가입 기업은 LG화학이다라고 막 썼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초는 SK그룹이에요. 왜냐하면은 선언만 하고 뒤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일단은 기자들이 게으른 건지 이게 그대로 받아쓰기만 한 거고 SK는 자회사 6곳이 지난 2020년 11월 2일에 아리백 한국위원회 실제로 가입 신청을 했고요. 작년 11월 초에 20년. 2020년 재작년에. 예, 예. 올해 2022년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 가입만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년 실제로 이행 사항을 계획서에 나온 대로 했는지 점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이 그렇게 실제로 했기 때문에 액션 플랜까지 냈기 때문에 최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2021년 작년 5월 기준으로 그 사이에 좀 더 늘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총 9개 업체, 방금 SK 6개사,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6개 자회사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모레 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9개가 정식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 5월 기준이니까 그 사이 몇 개 더 늘어났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잠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IT 기업이나 뭐 금융업하고는 달리 그 뭐 초대형 유통기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100%를 어떻게 뭐 달성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되게 흥미로운 점이 2020년 올해 이 재작년이에요. 11월 기준으로 3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레고 같은 거 2017년 막스 앤 스펜서 할인점이죠. 여기 영국의 할인점인데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2014년 애플 2020년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달성했다. 그래요? 95% 달성한 기업이 44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래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용 100%라는 목표가 하기로 했는데 이미 된 데가 많으니까 달성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평균 달성 연도가 이미 달성한 데가 많으니까 앞당겨진 겁니다. 2028년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리백에 가입하면 언제 몇 %까지 쓸 거고 계속 목표 연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 본선 이미 달성했으니까 글로벌 협력사들에까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품 안 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태인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100% 다 달성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케팅 차원에서 우린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 이거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예. 그 평균 목표 달성 연도가 2028년도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왜 그 전에는 2050년까지 잡았던 건지 너무 길게 잡았던 거 아닌가요? 기준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원래는 이제 이 아리백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차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지구 온도를 1.5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전체 컨센서스를 만든 게 전체 공통으로 합의한 게 2050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아리백도 이야기한 건데 아리백은 그것이 앞당겨진 거죠. 그렇네요. 또 기업들이 또 실천들을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면 내가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조금 이상한 게 기업들이 그 많은 전기를 다 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아리백의 이게 그
그 재생에너지 100% 사용한다라는 데에 있어서 그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회사나 공장에 사업장에 자가 발전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설비를 직접 설치해서 그렇게 자가 발전하는 방법이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RE100이죠. 근데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들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돈 주고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돈 주고 인증서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REC라고 해요. 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공급했다는 인증을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대형 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도 이 회사가 발전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든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논란이 있죠. 돈 주고 사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REC. 세 번째는 조금 더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해서 녹색 요금제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녹색 요금제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 요금에서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를 내고 재생에너지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역시 실제로 그 탄소 중립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관계없죠. 그렇네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네 번째가 발전사와 전기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 멕시코, 중국, 인도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거 PPA라고 해요. PPA. 이 4가지 방법을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REC 인증서 구매하는 그게 43%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녹색 구매제, 프리미엄 요금제로 전기를 구매하는 거.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좀 더 주고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이거 비판 많이 받거든요. 비판을 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는데요. 이 내용 중에 한 2개를.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PPA가 그러니까 아까 발전사하고 직접 기업하고 계약해서 전력 구매 계약하는 거고 자가 발전은 겨우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PPA가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RE100이 늘어난 것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이 PPA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발전사하고 발전소하고 기업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 월마트도 얼마 전에 그랬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국전력이 전력 계약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무슨 에너지, 석탄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다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발전소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PPA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이 전력 계약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RE100 제도에는 어떻게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RE100이라는 것이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될지도 몰랐고 우리나라는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기 생산 이걸 돌려야 되니까 한국전력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걸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RE100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산업 발전하는데 한국전력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발전소에서 직접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RE100 제도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었고 그전엔 똑같이 그냥 물론 민영
발전소 미국 같이 민영 그 전력 회사가 있어서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겠네요. 아니 그러면 R이 100이라는 걸 선언을 하면은 기업이 기업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제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요? 해외는 R이 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훨씬 싸요.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훨씬 싸다. 미국의 에너지원별 다 발전 단가를 보니까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태양광은 37에서 57달러 메가와트 퍼 아워고요. 석탄은 60에서 157달러. 그러니까 태양광이 석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더 싼 거죠. 그렇네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태양광이 제일 싸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석탄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가는 자꾸 떨어집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은.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가격도 싸지. 환경에도 이롭지. 그런 제품, 그렇게 만든 제품들을 소비자가 더 선호한다. 기업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기업도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기업 이미지 좋아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재생에너지보다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단가가 아직 훨씬 더 쌉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왜 그러죠?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에 따르면은 1kW당 원자력은 62원, 태양광은 151원. 아니 무슨 2배 이상 차이가 나네.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자체가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하고 가정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죠. 물론 뭐 누진 산업용 전기요금이 109원인데 151원 들여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살 동기가 없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쓴데 이 회사 좋은 회사네라고 할 이유가 없는 이런 거지. 홍보도 없고. 그럼요. 그 재생에너지 쓰니까 나라에서 이 기업 진짜 여기 대표님은 굉장히 미래를 잘 보시는 분이니까 표창을 해야겠네. 이런 것도 없고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아니 회사가 이윤 따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윤 따라가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하면은 더 좋으니까 그걸 선택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발전 단가가 아직은 이런 물론 재생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나 석탄이 더 비싸다는 거죠. 원자력이나 석탄이 더 싸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 대선 그 TV 토론에서 그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아니 그러면 SK그룹은 왜 갑자기 뭐 지금 속칭 영양가가 없는데 아리백을 가입을 왜 한 겁니까? 빙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SK그룹은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유를 아시겠죠? 글로벌. 밝힌 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수준의 ESG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실천 기업이라는 신뢰를 확보한다. 어디로부터 확보? 외국으로부터. 두 번째로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까지 SK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망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 세 번째,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이거 뭘로 만들었어? 석탄 화력 발전에서 전기로 만들었는데요. 그 금액 얼마? 이거 유럽은 더 이렇게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 규제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K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고요. 실제로 애플이 지난해 그 반도체 납품 물량을 놓고 SK 하이닉스에 아리백을 마치지 못하면 대만 TSMC도 물량을 돌리겠다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그런 조건을 BMW는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 조건으로 아리백을 요구해서 이거 못 지켜가지고 계약이 무산이 됐어요. 이런 똑같은 요구를 받은 삼성 SDI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우리나라는 현재 불가하니까 이거를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러겠네요. 아리백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입을 해야죠. 아니 진짜 전력도 이거 한국전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개별 사업장에서 기업과 계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패러다임이 모든 분야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다 그럼요.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야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국내 우리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실정과 잘 맞진 않아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네요, 진짜로. 예전에는 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막 국내에 있는 자원들을 막 끌어모아서 막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출했던 것이 1차 가공품밖에 안 됐었어요. 제조업들 많았고. 예. 근데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항제철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어서 막 원자재를 갖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막 수출했잖아요. 이게 발전하면서 한국 산업을 이만큼 키운 거예요. 그렇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수출의 그 질이 제품이 높지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판매만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세계상이 달라져서 상품의 기술이 이 상품이 굉장히 또 뛰어난 제품을 팔아야 하고 더군다나 만들어지는 그 제품의 과정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글로벌 그 생산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잘 나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면은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선 지금은 다 못 맞춘다 하더라도 점점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가 제일 먼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지 않으면은 수출 못 하고요. 수출 못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엄중한 지금 현실이에요. 아까 그 2028년까지 앞당겼네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요. 돈 주고 인증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난 이렇게 했어라고 마케팅을 위해서 그냥 인증서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목표가 2050년인데 2028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업들의 탐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실제 탄소 중립과 하나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리백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SK그룹 말고 또 대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초 제일 큰 기업이 어딥니까?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린피스가 막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해라. 막 이렇게 막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여력이 있으니까 자체의 축구장 4배 크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해외에는 또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민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여러 환경단체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해서 얘기 안 해요. 예.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 세상이 참 세상이 빠르게 정말 모든 분야가 정말 빠르게 발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을 이렇게 하는 만큼 그 발전이 온전히 우리 지구 환경과 또 인류를 위해서 온전히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TVN 보이스피싱